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예술문화계의 핫피플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는 이분이 있었습니다. 찰나를 담는 그 단 한 장의 사진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분인데요. 타임스, AP, 로이터에서 30년 이상 사진 기자로 일하면서 2번의 퓰리처상을 받은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 취재할 때 데모대들이 던진 돌을 몇 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덜 아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는 또 처음 해봅니다. 저 차부터 조금 따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롱차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거예요? 예, 이틀 전에 돌아왔습니다. 네. 예, 시카고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취재하고 왔습니다. 네. 예. 전당대회 지금 다녀오신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예. 사진이었고, 네. 예. 해리스. 예, 카멜라 해리스. 네. 예. 분위기가 어땠나요? 카멜라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그동안 아주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미국 시민들이 75% 네. 정도 유권자들이 후보들이 너무 많이 먹었다 네. 걱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안으로 탁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격결에 한 달 만에 이 부상이 되신 엄청나게 운이 좋은 정치인이십니다. 분위기가 확 살았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 에너지가 그냥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기도 했고 예. 또 보니까 공화당 전당대회도 다녀오셨던데 예. 지난 7월에요. 예. 거기 분위기도 어땠습니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당하고 이틀 만에 그렇죠.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귀에 딱 붕대를 하고. 예. 그래서 돌아가실 뻔한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뭐 대선을 이긴 것처럼 사람들이 그랬었죠. 즐겼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또 아직 민주당의 후보가 바이든이기도 했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겠네요. 예. 포토 저널리스트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말씀은 단호하게 아주 지도자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본인이 하고 계셨는데 제가 제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적인 모습을 다분히 보여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뭘 듣고 무엇이 보이고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하는 것을 제가 주시하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손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머리를 쓰다듬으시겠네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놓치지 않고 제가 포착을 한 거죠. 우리 강형원 기자님을 모신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세상에 그 기자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예.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받으신 거잖아요. 그걸 또 차근차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옛날 첫 얘기입니다. 번째 받은 게 93년도예요. 예. LA 폭동 취재하면서 받으신 거죠. 예.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로스앤젤레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땅을 떠나서 아시아를 떠나서 네.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제 LA 흑인 타운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강도도 많이 당하고
또 강도 당하면서 또 총도 발포도 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네.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LA 폭동이 났을 4월 29일 1992년 그때는 이제 또 라드니 킹이라고 네. 그 흑인 운전자가 LAPD 경찰들한테 두들겨 맞고 불법적으로 너무나 과잉 네. 경찰이 집행했다는 거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날이었는데 네. 4명의 경찰관들 중에서 아무도 유죄 판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엄청 화가 나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한인 비즈니스부터 사업들, 가게들부터 네. 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폭동이 번졌는데 더 큰 원인은 LAPD에서 폭동이 날 거라는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한인타운에서 철수해버렸어요. 우리 한인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이제 들어가서 취재하면서 저는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도한 것뿐인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청나라 화교들이나 일본계 미국인들이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 미국에서 이 미디어에서 할리우드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그런 데서 이 남성적인 모습으로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네. 예, 그게 이제 나름대로의 그 잠재되어 있는 인종차별인데 그런 편견 속에서 조금 동양 남성들은 항상 부족하게 보였는데 이런 남성적인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사회적인 편견이 바뀌어 버린 거죠. 앞장서서 지키는 모습, 예. 총을 들고 예, 지키는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용감한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 할리우드에서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네. 지난 30년 동안에는 이제 동양 남성들이 우월한 멋진 모습, 섹시한 모습으로 네. 주연으로도 나타나는 그런 영화들도 나오고 텔레비전 드라마도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주차장에서 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인 청년들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빠바방 하고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그 상황에서 이제 또 계속 이분들이 어떤 초조한 마음으로 본인들이 이 상황을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기록해놔야겠다 후세대를 위해서 이제 그 생각만 가지고 저는 이제 각도를 잡아서 이 시각적인 문해력이라는 말은 스토리 전달이 immediate 바로 와닿는 그러한 이 구도로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리처상에 또 영예를 안겨준 게 당시에 클린턴과 루인스키의 스캔들 보도였습니다. 예. 당시에 이건 직접 찍으신 사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촬영한 클린턴 대통령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한 10여 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리퍼블리칸 컨그레스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불법은 하나도 발견 못했는데 백악관 집무실 옆에 있는 도서관에서 그 서재에서 인턴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키스하고 포옹하고 뭐 그 정도였는데도 그걸 political scandal로 네. 승화시킨 거죠. 네. 조금 전에 본 바로 그 사진이 예. 탄핵 바로 이후의 사진인 건가요? 예, 이제 리무진에서 차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탄핵. 표정이랑 이런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또 포착을 하셨나요? 예,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에 입각해서 네. 근접 촬영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을 관찰할 기회가 있어서 네. 이렇게 촬영을 제 하셨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로널드 레이건,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그다음에 클린턴, 그다음에 조지 W. 부시, 그다음에 바락 오바마 그렇게 6번을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7
분을 취재를 했는데 미국에서의 정치 지도자분들은 이 공개석상에서 항상 온화한 모습을 유지하십니다.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고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자세, 그것을 제가 보면서 역시 지도자는 자기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이분들의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나, 그런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서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악수를 한 분들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셸 오바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게 부드럽게 악수하시고 진지하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해주는 이러한 자세가 바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그런 비결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쭉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한국사의 또 큰 장면들을 사진을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이게 언제죠? 1987년 7월 10일 날 네.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최루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화운동 때 마지막으로 그 망월동 묘지에 묻히는 과정을 제가 촬영한 것을 실시간으로 그때 LA 타임스에 보도가 됐던 사진입니다. 87년도 민주화운동. 그게 실시간으로 전해져서 네. 실제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소식을 다 알고 있었던 그렇죠. 거군요. 네. 네. 88 올림픽을 앞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엄청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또 대한민국이 이제 군부 독재를 꾸준히 해오던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들이 이 세계적인 언론에 네. 반영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가 실시간으로 기록이 된 거죠. 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취재를 하시면서 네. 다른 언론사들,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의 취재하는 과정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좀 많이 달랐나요? 대한민국 언론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또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보도를 전부 다 해내지는 못했죠. 네. 거기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기자들이나 편집인들이 자체 검열하는 것입니다. 이 군부 독재 때 이미 검열을 당해봤기 때문에 네. 그 습관으로 자체 검열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불충분하게 보도되는 것을 제가 봤죠. 네. 언론의 역할이 또 굉장히 큰 상황들이 또 있었고. 언론의 역할은 바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three branches of government이 네. 있어가지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네. 서로 견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견제를 해줄 때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더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로 승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쯤에서요, 강영원 기자님의 또 더 속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담담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보석함에서 하나 쪽지를 뽑아주시면요, 그 안에 어떤 담이 들어있거든요. 뭐 뒷담일 수도 있고요, 후일담일 수도 있고요. 와서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사담입니다. 사담. 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촬영할 때요. 네. 속옷 이외에 꼭 챙겨 입는 옷이 있었다던데요. 뭐죠? 예, 위험한 상황을 갈 때는 네. 항상 제가 방탄조끼를 챙겼습니다. 방탄조끼를요? 예. 방탄조끼를 근데 또
직접 사준 분이 예,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나 걱정되면 사주셨겠어요. 예, 아버님 입장에서는 네. 제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 그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에 취재를 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별일 없으셨나요? 87년도 그 민주화 운동 때는 네. 이 방탄조끼를 속에 입었으면 이제 돌멩이 맞았을 때 덜 아팠습니다. 아, 예. 입고 계셨어요? 예, 그 당시에도? 예, 가끔씩, 아, 네.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 취재할 때 제가 그 데모대들이 던진 돌을 몇 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덜 아팠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던졌던 그 돌은 한국 문화에서는 역사적으로 석전이라고 동네 청년들끼리 서로 돌멩이를 던지면서 누가 더 용감한가를 겨루는 전통 놀이였거든요. 근데 그 석전이 이제 민주화 운동 때는 이 학생들이 이 전경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걸로 양상이 됐었는데 그 상황에서 기자들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쓰지 못하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다 보니까 돌멩이도 많이 맞았습니다. 다음 담담담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아이고. 더 뽑아주시면요. 그래요?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크리스토 네. 이쁩니다 아주. 저희가 보석하면서 보석 같은 이야기를 꺼내보자. 어. 밀담입니다. 일단 자, 밀담은요. 내 인생을 바꾼 건 다름 아닌 인문학 수업이었다라고 예. 하는데요. 원래 제가 물리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네. UCLA에서 이제 물리학 공부하다가 제가 political science 정치학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확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분석적인 사고로 세상을 보는 거구나. 그걸 깨우치면서 왜 서양의 백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됐고 네. 그런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역시 저널리즘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LA 타임스도 있고요, AP도 있고요, 또 로이터에서도 하셨고 예. 정말 화려한 스펙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뒤로하고 한국으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오게 되신 건가요? 제가 지금 47년째 영어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네. 그 영어 지식 세계에서는 한국 문명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영문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만큼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이건 아니다. 영어 문화권 사람들이 한국 문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지 되겠다 해서 네. 한국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주류 언론에서 일한 제 시각으로 네. 집필하는 것이 제가 기록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제가 그 K 공감지에 실었던 고종 황제 어세라는 그 도장, 네. 비밀 도장을 제가 촬영해서 보도했는데 네. 고종 황제가 일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만든 도장을 가지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 호머 허버트 그한테 헤이그로 보내면서 네. 내 대신 가서 대한제국을 대표해라 그런 편지를 쓰시면서 그 도장을 찍은 도장을 제가 보도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에는 그 역사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사진들을 또 책을 내신 걸 사진을 쫙 봤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감명 깊게 진짜 다가올 수가 있는가 예. 했는데 그중에 또 여러 가지 사진 중에 또 한 가지 또 이 예. 사진도 참 귀여우면서도요. 이거 어디서 그림으로 본 것 같은데? 예.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바로 그 사슴 고라니의 모습이 네. 고구려 무용청에 있는 그림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 1500년 전에 이 한국의 우리 조상들이 그려놓은 그림에 네.
그 아주 날카로운 눈썰미로 동물의 모습을 그렇게 명확하게 그려놨다는 게 네. 저 너무나 확인하면서 저도 신기했고 또 고구려 무용청에서 말을 타고 있는 기수들이 발걸이, 네. 등자를 갖다가 쓰고 있는 게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기 3주 전에 프랑스 갔었을 때 그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황제가 루이 14세인데 루이 14세 동상에 발걸이가 없는 거예요. 말 타고 계시는데. 네. 예, 그만큼 유럽보다도 앞서간 문명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유지했던 네. 이 문명이라는 것을 저 사진 한 장으로 제가 얘기할 수가 있어서 이거 제가 이 만국의 언어가 사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으로 이 우리 문화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제가 그 1500년 전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서 그 일을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 정체성을 정의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체성의 1호가 한국말입니다. 무역에서 계시는 성기학 회장님께서 제가 그 훈민정음에서 글씨를 촬영해가지고 이 그래픽 파일을 만들어 드렸더니 그걸로 티셔츠를 만들겠다 하셔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매장에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엄청 좋아한대요. 한국에 와서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한국적인 그 글씨의 모습을 새긴 티셔츠를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간다는 것은 바로 그 한국 정체성의 가치를 그 사람들이 찾은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또 촬영해서 과거를 또 촬영해서 예. 과거이자 현재인 거니까요. 예, 업데이트 시키는 네.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를 알아야지 그 역사에 근거한 자존감이 올라가기 네, 때문에 네. 예, 우리 역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서 영어로서 그걸 표현할 수 있을 때 이제 네.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자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미천을 갖다 제가 차근차근 지금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려주시기를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찰나의 순간을 촬영을 해서 정말 또렷하게 역사 속에 담아주는 또 이야기를 담아주고 계시는 강형원 사진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담에 만나요.